오늘 우리가 중급사주 5강을 오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를 풀어봅시다. 여자 음력인데 1959년 3월 18일 신시. 요 사주는 무자식인 경우예요. 무자식인 경우. 자, 우선은 이 여자분이 자식이 평생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는 문제는 남편한테 기인하는 문제가 커요. 그런데 여자 사주에서 자식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식신상관을 위주로 보면 돼요. 식신상관이 너무 많으면은 자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식신상관이 한두 개가 있다면 틀림없이 자식이 있는 거다. 그러면 남자 쪽에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무자식인 경우에는 그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가 식신하고 식신과 상관이 태다한 경우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지가 공망인 경우, 시지가 공망인 경우에도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주의 근성, 사주의 대부분이 관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성은 식신상관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상극관계가 되죠. 사주의 대부분이 관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경우는 또 네 번째로는 사주에 인성이 많은 경우에도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식신상관에 해당되는 오행이 식신하고 상관에 해당되는 오행이 기신이나 그 다음에 구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체로 요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판단하면은 남자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없는 거냐, 여자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없는 거냐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사주는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 시지가 신금인데 시지가 공망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시지가 공망에 해당되고 여기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 식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일간 빼고 7개 중에서 식신상관이 5개 있으니까 그건 태다한 거죠. 예, 여기에 또 해당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인성은 없는 거고, 식신상관이 기신, 구신에 해당되는 경우. 자, 우선 또 용신을 한번 잡아볼까요? 정화일주가 무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 사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내려야 되죠. 정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궁이뿔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정화가 아궁이뿔이잖아요. 그러면 토가 저렇게 많으니까, 아궁이뿔을 전부 토로 둘러쌌으니까 뭐가 제일 급해요? 토가 너무 왕하니까 토를 소토해 주는 게 급하죠. 그걸 우리가 소토라고 그래요. 소토.
소토가 급하다. 소토해주는 건 뭐예요? 간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왕할 적에는 소토해주는 거, 정화가 이제 식신상관이면 무술토가 무기토가 이제 식신상관에 들어가는데 여기 마냥 토 식신상관이 왕할 적에는 제일 급한 거는 간목이 들어와가지고 토의 기운을 소토를 시켜주면서 정화를 생해주면은 이 정화가 이제 살아날 수가 있죠. 중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해 중에 간목을 우리가 용신으로 잡아줘야 돼요. 용신이 간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식신상관이 오행에서 어디에 해당이 들어가요? 지금 식신상관을 봐봐요. 용신이 간목이니까 용신을 극하는 걸 우리가 기신이라고 그러죠. 기신을 생겨내는 거 구신이니까 식신상관이 어디에 들어가요? 기신이나 구신에 해당되는 경우 구신에 해당이 들어가죠. 예. 자, 인성은 없으니까 이건 제하고 그다음에 사주의 대부분이 관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저거는 여기서 지금 해당이 돼야 한대요. 응? 예제로 사주를 푼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사주를 보러 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주를 풀어줘야 돼요. 예제를 푸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가 늘지가 않아요. 자, 우선은 그 타남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타남이라는 얘기는 징검다리가 본래가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여기를 건너갔네. 징검다리가 5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펄쩍 뛰어서 가야 되는 거죠. 나그네가 생각할 적에는 이 사이가 넓은 걸 보니까 징검다리가 하나가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본래는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의 지지를 봤을 적에는 양 2개의 오행 가운데에 하나가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해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주의 대부분이 관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 해하고 축 사이에 뭐가 있어요? 차수가 들어와 있죠. 신자진 어떻게 들어와요? 신자진 참. 자, 이게 전부 다 뭐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수로 들어와서 뭐로 들어와? 관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관성이 들어오면은 수로 들어오면 식신상관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토하고 수하고 서로 상극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는 관성이 이제 자식으로 논하지만은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은 이제 식신상관으로 먼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서는 용신이 자식이 되지만은 여자 사주에서는 용신이 남편이 되고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사주를 보세요. 그러면 해자축이 들어와가지고 방합, 수국을 형성하는데, 자수가 신, 자, 진 해가지고, 삼합 또 수국을 형성을 해줘. 지지 전체가 다 수국을 깔고 있으니까 관성이 수국화가 돼가지고 정화에 불을 끄게 되는 거죠. 또 관성이 왕하다 보니까 식신상관이 어떻게 돼요? 토하고 수하고 서로 상극관계가 들어보니까 식신상관이 전부 다 물속으로 전부 다 흙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자식을 둘 수가 없었다. 여기는 요 4가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건 간에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식 문제로 왔다. 그러면 요 5가지. 물론 6번째는 요 희신의 문제, 희신을 자식으로 보니까 요 희신의 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떠올려 줘야 되겠죠. 자, 결혼권 때문에 왔다. 결혼을 왜 늦게 하느냐 하는 거 문제, 자식 문제, 승진 문제, 시험에 합격 문제, 그런 문제 갖고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벌써 4개, 5개, 6개, 7개가 머릿속에 툭 떠올라가지고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게 결격 사유가 있는 거냐, 여기에 해당이 돼서 합격점에 들어가는 거냐 하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식을 없는 거는 이 여자분 본인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본인 자신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생기지가 않았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예. 교수님 하나만 더. 예. 그 사람이 성격 너무 애매하고 그러는데 그건 정화 때문에 그래요. 정화 정화 성격은 그 외부에서 간목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예요? 벽목을 해가지고 벽갑을 해가지고 장작을 뽀개가지고 대주듯이 정화 입장은 항상 그래요. 성격이 항상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잘 친밀함을 빨리 유지를 못해요. 아주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오래 지켜보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사귀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화일주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아주 뭐 간슬게다 빼줄 정도로 그냥 친밀한 경우가 있고, 정화일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자분은 식신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음식 솜씨가 좋아요. 어떤 뭐 음식을 만들거나 또 미식가인 거 있죠. 맛있는 음식을 잘 먹으러 다니고 하는 거, 그런 사주가 그런 경향이 심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건강 문제는 예? 건강. 건강 문제는 봐봐. 식신상관이 많다는 건 뭐예요? 설기되는 게 많죠. 설기되는 게 많으면은 정화가 어떻게 돼요? 기운이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 어렸을 적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면 잘 놀라게 되고, 이 심장 박동이 뛰게 되고, 뭐 그런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건 식신상관이 많을 적에는 기가 설기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놈은 기가 약해서 그냥 천둥 소리 갖고 그렇게 놀란다 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설기가 되는 게 많으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런 특성이 지금 있는 거야. 더더군다나 간목은 이제 해 중에 또 천간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못하고 해 중에 간목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조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자 음력 몇 년생이죠? 2000년 12월 4일 음력으로 12월 4일 4시 22분 오전? 오후. 오후. 네. 미신시가 되네? 신시. 얘 올해 고3이라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갔죠? 자, 또 풀어봅시다. 얘 큰일이다. 얘는 태목을 뭘 껐어. 얘는 지금 사주가 정확하다면 얘는 단명으로 들어와. 태목을 뭘 껐어요. 저기 뱀이요. 뱀이 어떻게 하고 있어? 애기 아빠 발 뒤꿈치 깨물었다. 얘 크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풀어봅시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2000년 12월 4일 신시생인데, 경진년에 무자월에 신유일에 병신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주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무슨 특성이 있을까요? 자, 이 사주는 이제 이렇게 봐세요. 지금 무토가 토생금 해가지고 이제 신금을 생해주죠. 무토는 연지 진중에 무토에 통근되고 있고 신중에 기토 무토에 또 통근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월간 무토가 타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것은 일지, 시지, 신유금에 통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지 습토인 진토에 생을 받고 그렇게 보면 사주가 굉장히 귀격으로 좀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정인하고 연간에 월간의 정인하고 연간의 경금이 없으면 아주 이 사주는 귀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 두 가지 때문에 병이 된 거야. 자, 왜 병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예. 신자지 삼합 수국을 형성해 하죠. 병신 합수가 들어오죠. 요거는 삼합에 수국이 되고 병신 합수로 또 수로 들어오죠. 수국으로 들어오죠. 금생수가 좀 생해주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신금은 무슨 금이라고 그랬어요? 신금은 귀금속이다. 가공한 금속이다. 금덩이에 해당이 된다. 의사들의 수술칼, 화가들의 조각칼, 전부 다 신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금이 지지에 전부 다 수국을 깔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수가 수적금침이다. 수적금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공한 금속이다. 주옥이다. 그다음에 금덩어리다. 이렇게 보는데 지지가 전부 바닷물을 깔고 있어. 그 안에 퐁당 해가지고 신금이 빠졌어요. 수적금침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단명수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가 걱정이냐면 22세, 22, 23, 24, 25, 26. 요 자수가 들어오면서 걱정이야, 지금. 얘가 22세부터 25세 사이에, 20에서 27세 사이에 뭔가가 아주 그냥 흉한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를 살리고 죽이는 건 본인한테 달려 있어. 수적음침이 되면은 옛날 삼명통에 그 다음에 자평진전 이 고서를 읽어보면은 대표적인 단명사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얘를 살려놓고 나서 이제 얘 이 사주를 갖고 인생을 논해야지. 지금은 뭐 이 사주를 갖고 뭔가 논할 수가 없어, 지금. 물어볼 거 뭐 있어요, 얘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건 충분해요. 저도 약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본인은 좀 무슨 신기로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예. 요거는 만약에 무토하고 경금이 없었으면은 신자지 삼합 수국이 들어가가지고 뭐가 돼요? 종식상격이 되는 거죠. 여자애가 종식상격이다면 재주가 비상하고 아주 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여자지만 사무관, 서기관으로 막 올라갈 수 있는 사주라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토 인성이 들어와 있지 연간에 경금이 들어와야지. 그게 종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격이 돼버렸어, 이 사주가. 그런 게 더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그거 걱정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예, 보건행정관대 맞아요, 선생님? 보건행정과 같은 거는 글쎄. 얘는 이공계, 예체능. 그것도 이공계인가? 예체능이나 이공계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야. 응? 보건행정과 나서 뭐 한디?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 여기서 뭐 쭉 궁금하신 거, 이건 요 사주에서는 수저금침이다 하는 거, 그거면 여러분들이 꼭 저기 해두셔요. 어디 할 차리죠? 예, 격국. 맨 처음 시간에 격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사주가 쉽게 얘기하면은 초가집을 지을 사주냐, 기와집을 지을 사주냐, 양옥집을 지을 사주냐, 아니면 빌딩을 지을 사주냐. 쉽게 얘기하면은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로 인해서 길이냐 흉이냐를 논하는 거 우리가 격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국이 용신을 잡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격국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지만은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격보다는 각각 사주 기둥에 대한 오행의 기세, 왕세, 생화 극제 관계를 많이 논하기 때문에 격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사주를 풀면서 이게 무슨 격이다 하는 정도는 또 알아야 되고, 그런 격이 형성이 됨으로써 사주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맨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격국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설명드릴 거는 정격이 있어요. 정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격이라는 게 있어요. 정격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팔격이라 해가지고 대체로 통솔로 이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재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이다. 세 번째는 정관격이다. 네 번째는 편관격이다. 다섯 번째는 식신격이다. 여섯 번째는 상관격이다. 일곱 번째는 걸록, 월겁격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양인격이다. 자, 이것이 정팔격이에요. 정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월지 있잖아요. 월령. 월령에는 지장간이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정기에 해당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됐을 점은 거기에 해당되는 육신을 갖고 우리가 격을 삼고, 정기에 투출된 게 없으면 중기에 해당되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그 오행을 우리가 격으로 잡고, 정기 중기에 없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됐으면 그 오행에 해당되는 육신을 우리가 격으로 삼는다. 만약에 여기나 중기나 정기가 천간에 투출되지 못했을 적에는 월령 자체에 해당되는 육신을 갖고 격을 삼는다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정격, 정팔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 편제 합해가지고 우리가 재격을 하고, 정인 편제 합해가지고 인격이라 하고, 그 다음에 관성은 정관하고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지만은 서로 성질이 달라요. 일간에 미치는 성질이 굉장히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정관격하고 편관격으로 분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빼앗아 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식신상관이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식신과 상관이 사주 운명에 미치는 역할이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격하고 상관격 또 별도로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간에 해당되는 걸록이나 제왕 같은 것이 월제 있을 땐 그 기세가 강하죠. 그거를 월겁 걸록격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인격도 사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정격으로 분류를 해서 정팔격이다. 변격이라는 것은 재격에 대한 변화, 인격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정관, 편관, 식신, 상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 우리가 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격이 있다고 그랬죠. 종격. 네 번째는 뭐라고 했었어요? 합격. 예, 화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행 득기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신 성상격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은 큰 테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질 않는데, 종격에는 제가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면 종제격, 관성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면 종관살격, 식신상관이 사주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면 종식상격, 혹은 식신상관은 자식을 의미하니까 아이 아자 써가지고 종악격. 그 다음에 사주의 대부분을 인성이 차지했으면 종간격, 사주의 대부분을 비견겁제가 차지했으면 종왕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주의 오행이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의 세계가 대등한 것을 이룬 경우는 우리가 세력 세자 써가지고 종색격이다 해가지고 6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화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간에 있는 거 혹은 시간에 있는 것이 화돼서 합의돼 가지고 자기 자리에 통분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화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기합토라 하면은 여기가 갑이 하고 있으면 갑기합토가 되죠. 그러면 월에서 진이나 미나 술이나 축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경합금이다 하면은 자, 여기가 경금이 또 여기 을목이 있다 하면은 을경합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사유축 월이 되거나 그 다음에 신월이 되거나 월령의 지장간에서 반드시 금의 성질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화격의 이제 진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을경금이 월령에는 사유축이나 신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신이 있든지 유가 있든지 하면 이것도 우리가 화격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화격에서의 참진자 써가지고 진격이라고 하는 거는 갑기합토의 경우에는 월지가 진미술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을경합금의 그 경우에는 월지가 사유축이나 신금이 돼야 되고, 병신합수의 경우에는 지지가 신자진이 되거나 아니면 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화격이다. 화격에 대해서 용신을 잡는 거는 화된 오행, 갑기합토가 돼가지고 토가 왕하다 하면은 왕한 걸 극하는 갑목으로 용신을 잡고, 갑기합토가 됐지만은 세력이 약하다 하면 부조해지는 화의 기운을 용신으로 잡는다. 마찬가지로 을경합금이 되는데 금의 기세가 강하다 하면은 금의 기운을 극제하고 들어오는 화를 용신을 잡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을경합금이 됐다 하더라도 금의 기세가 약하게 된다면 토의 기운이 들어와서 부조해주는, 금을 부조해주는 그걸 용신으로 잡는다. 화격의 용신 잡는 거는 대체로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행득기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천간이 갑을인 경우에는 일간이 갑이나 을인데 지지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해묘미 삼합목국이나 인묘진 방합목국이 되는 경우, 그리고 갑목 을목을 극하는 경금 관성이 없는 경우, 그거는 일액득기격에서 뭐라 그랬어요? 곡직인수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병하고 신인 경우에는 병정인 경우에는 지지가 인호술 삼합 화국을 형성하거나 사오미 남방 화국을 형성하고 병정화를 극하는 수가 없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염상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행득기격에는 첫째가 곡직인수격이 있고, 두 번째가 염상격이 있고, 세 번째가 윤학격이 있고, 네 번째가 종역격이 있고, 다섯 번째가 가색격이 있다.
하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풀어 나갈 겁니다.